안녕하세요. 실버라인 부동산 대표 최태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봄이 어느덧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봄 소식과 함께 부동산 소식 궁금하시죠? 연준에서는 매일매일 이자를 올린다, 아니면 조금 주춤한다, 소식이 왔다 갔다 하고 주식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전화 받는 것 중에 대부분의 질문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집값이 떨어집니까? 집값이 오릅니까?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준의 이자가 오를지 내릴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고요. 그거를 알면은 저희가 진짜 우리가 다 같이 DC에 가서 일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자가 오르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out of my pocket cost가 monthly 지금 내가 나가는 이 비용이 지금 렌트를 하는 것과 집을 사는 것과 어떤지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재정 상태가 튼튼해서 집을 살 수만 있다면 이자가 오른다 하더라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 10년 15년 정도죠. 그러니까 2008년에 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다음에 미국 전국적으로 지금 싱글 패밀리 홈, 타운홈, 칸도 그거 상관없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그 부동산을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렌트를 놓고 있어서 렌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지금 혹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셔갖고 계속 렌트를 하시다 보면 사실 렌트 1년이든 2년이든 잠정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하시면은 사실 내 수중에 남는 아무것도 에코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가능한 만 하면 능력만 되시면 집을 사시는 건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 하세요. 당신이 부동산을 하니까 집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한 일례를 말씀드리면 요새 은행도 사실 제일 많이 주는 게 재융자 부분이잖아요. 전에 몇 년 전에 팬데믹 때만 해도 이자가 3% 4%대니까 지금 은행에서 재융자가 많아서 은행이 굉장히 바빴고 돈을 굴릴 수가 있었어요. 은행 입장에서. 근데 지금 이 부동산 마켓이 주춤하니까 특히 재융자는 완전히 올스톱 됐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어떻게든 융자를 계속적으로 발생을 시켜야지 은행에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런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가 7%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지금 2%를 첫 해는 깎아주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 7% 30년 고정유제 7%지만 첫 해는 5%만 내줄 수 있게, 그다음에 또는 두 번째 해는 6%.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해에는 그때 가서도 이자가 내려간다. 뭐 안 내려가면 그건 또 그때 가서 하겠지만 이자가 내려간다 그러면 재융자를 아무 비용 없이 공짜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은행에서 지금 다들 오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팬데믹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경쟁이 심해서 우리가 그 웃돈 주고 사는 게 굉장히 일반화됐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지금도 조금 좋은 동네는 웃돈 주고 사는 경향이 있지만 그때만큼 그렇게 터무니없이 웃돈을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이자가 낮았을 때 웃돈을 주고 산 것과 지금 이자가 좀 올라갔지만 웃돈을 주고 안 사도 되는 이런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어떻게 몸소 체감하냐 하면 제가 다음 주에 클로징하는 그 경우에 빌더가 지금 2년 전에 가격으로 파는 경우를 봤어요. 그건 뭐냐면 2년 전에 1년대 어떤 분들이 바이어가 사셨는데 빌더가 땅 파기 전에 건물 올라가기 전에 사셨는데 그때는 이자가 3%였는데 지금 2년 후에 이자가 7%대가 되니까 그 바이어가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더는 그걸 빨리 팔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지 않고 2년 전에 가격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바이어가 굉장히 싼 가격에 잡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스컴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 상황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많이 그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고 나서 줄도산 은행 특히 뭐 뱅크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큰 은행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루머들은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이거 우리 텍스머니를 우리가 내는 국민들이 세금으로는 이거 충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FDIC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한 어카운트당 25만 불까지 우리 그 보증을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예금이 예치돼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라에서 다 보호해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세금으로도 충당하지 않는데 그걸 나라에서 25만 불 이상을 per 어카운트당 계좌당 그걸 해준다는 거는 어떻게 해준다는 걸까요? 돈을 찍어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돈을 찍어낸다는 소리는 뭐죠? 또 돈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거는 지금 우리 그 Federal Reserve에서 하고 있는 이자를 올림으로써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좀 상반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그 다음날 금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 금 같은 거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뭐 사서 얼마나 돈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지 그거 참 저는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집값이 또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집은 미국 말로 tangible하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어치 없는 그 돈값어치 없는 것보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때 사실은 집값이나 금값 같은 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부동산 업자로서 제가 은행이 어떻게 Federal level에서 그 연방 차원에서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거는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은 그야말로 부동산이잖아.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말은 손에 잡힐 수 있고 눈에 보일 수 있고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는 사실은 뭐든지 잡는 게 좀 현명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문 많이 받는 것들이 이제 타이슨 쪽에 그런 그 칸도 같은 거 워낙 비싼 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이슨에 사실 있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직 다 짓지 않았는데 50% 정도 팔린 건데 그거는 그 칸도가 그 엘리베이터가 자기 유닛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가 알링턴에 트럼베럴 칸다라고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타이슨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유닛이 코너 유닛이에요. 그 유닛은. 그건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칸도기 때문에 그런 거는 투자보다는 내가 들어가서 편안히 내 삶을 즐기며 사실 분들이 사셔야 되는 칸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럭셔리 칸도를 사실 때는 더더욱 투자보다는 내가 거주 목적으로 사실 거를 제가 권유드리고요. 타이슨 쪽의 그 웨어하우스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만 있으면 무조건 잡으셔야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사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투자와 또는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 이름은 최태연입니다. 실버라인 부동산 대표이고요. 저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또 DC, 요 워싱턴 이런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